생생경제.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속 성장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하면서 중견기업의 성공 신화로 꼽히던 가전업체 모뉴엘, 갑자기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극찬한 기업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금난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까보면 까볼수록 양파 껍질 같습니다. 매출 실적을 부풀려서 수천억대의 대출을 받은 정황이 또 밝혀져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이게 수출금융 시스템 전반에도 치명적인 허점까지 드러내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남윤선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윤선 기자 특종인가요? 예, 처음에 제보를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모뉴엘이 법정 관리를 받게 됐다라는 소식부터 전하게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모뉴엘이라는 일단 업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업체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모뉴엘은 2004년에 아하닉스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다가 2008년에 삼성전자 출신의 박홍석 사장을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 매출이 1조 원을 넘었고요. 주로 이제 스피커 기능을 강화한 홈시어터 PC라든지 로봇 청소기, 제빵기 등을 판매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게 빌 게이츠가 또 칭찬을 한 기업이 됐을까요? 2007년에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라는 전시회가 있는데요. 네. 빌 게이츠가 거기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 그 모뉴엘의 홈시어터 PC를 지목하면서 그 홈시어터 PC가 PC를 업무용뿐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용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도 물걸레 기능을 합친 로봇 청소기라든지 식물이 건조해지면 자동으로 물을 주라고 신호를 주는 그런 기기라든지 좀 창의적인 제품들을 많이 내놔서 CES 같은 데서 상도 많이 받고 많은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남 기자님 보시기에도 이 업체 제품들은 괜찮았던 거예요? 글쎄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CE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위 있는 전시회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상을 주고 했다는 거는 분명히 창의적인 부분이나 뛰어난 부분은 있었다고 판단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전업계 지금 사실 삼성, LG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렇습니다. 작은 업체가 이렇게 컸다는 것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점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과 LG도 가전 분야에서는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뉴엘의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 1조 2천억 원, 매출 1조 2천억 원을 하고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원 정도 됐으니까 거의 10%가 되는데요. 그 정도를 달성했다는 거는 가전업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돈 잘 버는 기업이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10%나 되면은요. 예. 근데 법정 관리를 신청한 내막은 뭔가요? 글쎄 사실 이게 굉장히 갑작스러웠던 이유도 이 지표상으로만 보면은 돈을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잘 벌고 있어서 시장이나 돈을 대출해준 은행에서도 자금난 같은 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과 같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조작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부 조작. 예. 장부 수출 서류 조작이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잡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이 수출 채권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수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서 모뉴엘 측에서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드러낸 정황만 가지고 보자면요. 선적하지 않은 서류 물건인데도
선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네. 이거를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다 제출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보증서를 받고요. 예. 그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에 제출을 해서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혐의들이 지금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 선적한 사실을 조작을 좀 해서 그러면은 뭐 선적을 아예 네. 안 한 거를 했다고 하거나 네. 아니면 소량만 했는데도 이제 금액을 크게 부풀렸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제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진 거는 아니지만 그런 뭐 혐의가 있고요. 공식적인 거는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일단 조작을 했다면은 조작을 한 모뉴엘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 또 예. 이걸 조작한지를 모르고 보증을 서준 무보에도 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모뉴엘이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제조해서 해외에 파는 것보다는 대부분을 해외에서 제조해서 해외에 팝니다. 예를 들면 대만 같은 데서 제조를 해서 네. 미국에 파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류가 완벽했다면 그게 네. 이제 조작된지 안 조작된지 여부는 뭐 실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뭐 현실적으로 뭐 무역보험공사나 은행의 어떤 인력이나 이런 구조를 볼 때 좀 쉽지는 않았다라고 뭐 각자가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나라의 돈을 쓰고 뭐 예금자들의 돈을 쓰는 입장에서 책임을 분명히 이제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 결과론적인 책임만큼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은행권 물린 돈도 많겠어요. 일단 알려진 것이 은행권에 5천억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보증이라든지 혹은 운전 자금을 대출해준 비용만을 말합니다. 또 이거 외에 매출 채권을 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것도 뭐 1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정확한 규모라는 것은 또 앞으로 점점점 드러나는 규모가 커져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 KT ENS 있을 때보다 좀 규모도 더 커지고 일파만파 번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뉴엘이라는 업체 갑자기 또 법정 관리가 됐는데 워낙 또 네. 주목을 받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산업계에 예.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조업으로 성공한 중소기업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네. 특히 모뉴엘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사례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또 안 좋은 소문과 함께 무너져 버리니까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든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가 더 타이트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은행권 업계 뭐 다들 지금 파장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 가전 제품들을 샀던 소비자들 피해는 없을까요? 일단 국내에서 제품을 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AS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소비자들을 떠나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경영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일단 회사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언론 보도를 보고 회사 상황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예, 내부적으로 뭐 알려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처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국내외 모뉴얼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던 업체들도 뭐 네. 예를 들어 대금이 물렸다든지 뭐 혹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주로 또 본사를 이전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경영진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때 뭐 현재까지로는 뭐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회사에서 전화를 받으신 직원들은 네. 본인들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저희들도 뭐 알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뭐 네.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언제부터 이 경영진들이 모습을 안 드러낸 건가요? 혹시 파악하셨어요? 아니요, 뭐 제가 취재를 시작한 건 지난주부터여서요. 뭐 네. 처음에 제보를 받은 이후로는 계속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는 연락을 좀 취해서 네. 입장을 혹시나 억울하신 부분이 있는지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예, 연락은 계속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출신의 사장이 오시기 전에 창업자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분도 또 뭐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뭐 이런 좀 안 좋은 정황도 있었다고 하던데. 예,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를 담당을 하시고 예. 이제 박공석 대표는 해외 영업 쪽을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알려진 바로는 최근에 두 분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서 퇴사하셨다고는 돼 있는데 네. 그 역시도 뭐 그 두 분과 제가 뭐 직접 통화를 하거나 한 적은 없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또 하나 걱정되는 건요. 최근에 또 이 스타트업 벤처 열기도 또 상당히 크게 불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정말 강소기업, 뭐 중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좋은 사례였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비리도 드러나고 뭐 이러니까 예. 이것이 또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사실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미래성이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키워주기 위해서 뭐 보증도 서주고 해야 되는 네. 역할 자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런 마인드가 위축이 돼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제 어떤 보증이나 대출 심사가 더 타이트해진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인데 자금이 없어서 크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모뉴엘 같은 경우는 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다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던 기업이었어요. 예. 더더욱 이렇게 국가가 뭐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경우에 좀 이렇게 좀 뜻하지 않게 중소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출입은행의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되면 혜택 많이 받나요? 예, 뭐 이제 여신으로 쓸 수 있는 자금 같은 것들을 받아서 뭐 사실상 이제 대출을 받아서 뭐 돈을 네. 한다든지 돈을 융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예. 히든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대회 신인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용이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예, 그렇겠네요. 국가가 인정한 중소기업이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 남 기자님 외에도 많이들 취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앞으로 어떤 부분들 조금 더 드러날 걸로 예상하고 취재하고 계신가요? 이제 실제로 수출 서류를 조작했는지 여부가 네.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네. 조작을 했더라도 이게 뭐 박홍석 대표께서 어떤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사기였는지 예, 혹은 모뉴엘 자체도 이제 피해자여서 뭐 부득이 조작을 하게 된 건지 예,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보나 은행들의 심사 체계가 실제로 부실한 건지 네, 아니면 현재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건지 이제 뭐 몇십 조가 넘는다는 수출 금융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요. 네. 이 전반적인 체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금융 체계의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아직 시스템화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그 네. 서류에 근거해서 심사를 하고 보증을 예. 준다든지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서류만 보고는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적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무역보험공사 직원이 뭐 항구에 가본다든지 공항에 가본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어느 선에서 합리적으로 이걸 심사도 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나가는 중소기업들도 또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좀 예. 좋은 취재해서 좋은 얘기들, 뭐 좋은 얘기들이라고 꼭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얘기들이 예, 좀 예. 많이 밝혀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남윤선 기자였습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질문질 반짝반짝 촉촉촉 마사지해요.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목요일의 생생경제는 조금 일찍 끝납니다. 4부가 국내 최초 귀로 듣는 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조타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인데요.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금요기획으로 찾아뵐 텐데요. 금요기획 주제가 아주 뜨겁습니다. 국회, 공무원 사회, 나가서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토론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여권에서는 연내 공무원 연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무원 측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개혁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더욱더 중요하겠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몇 번 짚어봤는데 내일은 여권에서 준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측과 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모시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2014년 가을 더욱 다양하고 폭넓어진 YTN 뉴스 FM을 주목하십시오. YTN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매시간 뉴스는 실시간 속보뿐 아니라 그날의 주요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해설과 분석으로 전달해드립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 좋다, 스포츠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YTN 라디오 스포츠가 매일 저녁 8시 20분 새롭게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YTN 뉴스 FM의 가을 프로그램 개편, FM 94.5MHz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다운로드하면 끝! 권영주의 카 좋다. 안녕하세요. 굿드라이버 권영주입니다. 운전할 때 룸미러 많이 보시죠?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오늘의 스타트 카톡 룸미러입니다. 1911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가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운전사와 보조운전사가 앞뒤로 탔는데 뒷사람이 룸미러 역할이 돼 주변 상황을 운전자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다 무게 줄이기 위해 레이 하룬이라는 드라이버가 와이프 화장용 거울을 차에 달았습니다. 덕분에 보조 드라이버는 사라지게 됐죠. 바로 룸미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룸미러를 백미러로 잘못 부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백미러는 뒷유리 바깥에 달린 후사경을 말합니다. 이제 룸미러와 백미러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겠죠?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 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커지는 튜닝 시장. 첫 시간 관심 뜨거웠습니다. 튜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 알려주겠다. 두 번째 시간 세컨 타임스.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일명 까띠아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시간 아주 뜨거웠어요. 그렇습니까? 흰머리가 좀 줄으셨어요? 요새 검은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예. 회춘 중이 회춘. 맞습니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바로 그냥 픽스 고정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출연료 좀 따가시고. 그 사실 그 튜닝에 대한 내용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방송 중에 형님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교수님으로.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 드레스업 튜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좀 깊숙하게 좀 알고자 합니다. 드레스업 옷가리. 자, 여기서 잠깐 가조타 퀴즈 하나 보내드립니다. 바로 튜닝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나만의 차를 갖고 싶은 분들
나만의 차를 꾸미기 위해 튜닝 중에서도 외장을 바꾸는 드레스업에 관심을 갖는데 튜닝 매니아들이 얘기하는 드레스업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겁니다. 타이어와 함께 자동차 하중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횡력을 노면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문제는 자신의 차에 맞는 이것을 장착해야 되는데 너무 반짝이는 걸 하거나 요상한 거 달아서 비웃음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타이어와 더불어 바퀴를 구성하는 구성품, 드레스업을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러, 2번 휠, 3번 핸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선정해서 불스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불스원샷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김 교수님. 네. 힌트. 이거에서 무슨 힌트가 필요합니까? 지금 세 가지 타이어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 방송의 원칙을 거절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타이어가 주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타이어가 일반적으로 지지가 없으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찌그러지죠. 예, 그렇죠. 네. 타이어를 지지해주는 이것. 예.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자, 이 드레스업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바깥에 포장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옷을 잘 입은 사람은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 똑같거든요. 네. 차도 이 드레스업, 다시 말하면 옷을 잘 입게 되면요. 모양도 이쁘고 미려하고요. 네. 다시 쳐다보게 되고 그만큼 달릴 때 달리기 성능이 좋아집니다. 공기 역학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차가 더 밑에 가라앉고요. 네. 비행기는 양력을 받아 뜨게 만들지만은 차는 뜨면은 뒤집어지는 거고요.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 그 자동차 경주에서 맞습니다. F1이라는 거 보면은 너무나 양력이 세서 뒤에 리어 스포일러에서 그렇죠. 날개 크게 달린 것들이요. 다운포스 밑에 땅에 가라앉게 만들어서 붙어 달리게 하는데 바로 드레스업이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를 포장해주는 각종 장치 사실 한 3, 40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3, 40가지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봅니다. 네. 이건 드레스업입니까 아닙니까? 자동차 SUV 보면 앞에 범퍼에 스틸, 철제 보조 범퍼 다신 분들이 있어요. 네. 캥거루 범퍼. 네, 있죠. 자, 드레스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불법 부착물입니다. 그거는 튜닝이라는 용어가 불법이야, 불법.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튜닝은요 긍정적인 그거 용어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매체에서도 앞에 불법 튜닝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불법 튜닝 자체가 튜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니까 이거는 아예 불법 부착물입니다. 이건. 불법 부착물. 여러분 지금 당장 떼세요. 제가 간혹 SUV 앞에 범퍼 앞에 마치 코뿔소처럼 들어 올려진 철제 보조 범퍼 보는데 흉기입니다. 흉기입니다. 흉기. 불법 부착물. 실제로 이게요. 왜 이 불법 부착물이냐면 자 드디어 김필수 교수님 터졌다. 자 들어갑니다. 예전에 신차 구입할 때 신차 딜러들이요. 이 SUV 타게 되면은 무상으로 앞에 멋있게 해준다고 앞뒤에 붙여줬거든요. 멋있어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실제로 캥거루 범퍼라는 것 자체가 호주에서 캥거루가 앞에 지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고 생기면 애들이 통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캥거루 없잖아요. 없습니다. 사람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 중에 보행자 보호 장치입니다. 보행자 보호 법규도 강화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철제 범퍼는 특히 횡단보도 사고가 접촉 사고가 만약 툭 치게 되면은요 전혀 부상을 입지 않는데 철제 범퍼로 인해서요 중상 이상이 입습니다. 스쳐도 중상. 맞습니다. 흉기죠. 그래서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장착됐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가장 많이 하는 드레스업의 종류는 뭡니까? 알루미늄 휠. 힌트? 힌트였나요? 답이었나요? 자, 그러면 초보자들이 사실 이런 드레스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역시 디자인 때문인가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차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튜닝으로 인해서 차가 이 내구성이라든지 성능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업은 바깥에 포함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안에 들어가는 퍼포먼스, 메커니즘 튜닝 쪽으로 가게 되면은 차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옷 갈아입는 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아입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갈아입으면 되고. 신발도 갈아입으면 다시 되고. 갈아입으려면 옷을 계속 새로 사야 돼요.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차 구입부보다 몇 배 더 들어간 분이 많습니다. 1,000만 원짜리에 9천만 원어치 튜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문자 질문 하나 왔는데요. 그 샵 연구사번호로 보내주신 분인데 썬팅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썬팅은 전문용어로 틴팅이라고 그러죠. 틴팅이라고 그러죠. 도로교통법의 법으로 이 차 바깥에 10m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추상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시광선 투과율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 네.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단속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아주 새카맣게 해서 네. 완전히 안에 안 보이게 하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도 터널이라든지 지하 주차장 내려가게 되면 더 위험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이제 썬팅 재료가 반사판을 쓰는 경우 있죠. 네, 있어요. 햇빛을 반사되면 눈부심 일으키는 눈부시죠. 거. 이 두 가지만 단속하면 돼요. 여기 질문 또 하나 들었습니다. 네. 이세육공님이 보닛을 벗겨낸 다음에 무광 처리. 우리 가끔 무광 처리된 차 봐요. 있죠. 네. 예. 그거 괜찮은가요? 보닛 자체를 빼내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이제 그건 아니겠죠. 도색 자체를 그렇죠. 다 벗겨내고 보닛을 아예 없애버리면 네. 이건 불법이고요. 그렇죠. 이제 무광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왜냐면요. 네. 허가 인증 굳이 절차 밟지 않아도요. 네. 색깔 자체를 도색을 해서 바꾸더라도 법칙이 어긋나질 않습니다. 아, 끝나요? 예, 자기 마음대로 색깔 바꿔도 되기 때문에 무광 처리하는 것 자체 반사판을 안 쓰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튜닝 매니아. 네. 전문 용어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네네. 사적 용어 날 뻔했어요. 자,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YTN 라디오 권영재 카조타. 평소에 왕 청취자라고 제가 강요를 하고 있죠? 예, 평소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동안 이제 자동차 튜닝을 좀 했었고요. 지금은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튜닝도 하셨고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도 또 종사를 하시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쭤봅니다. 15년 전부터 튜닝을 시작했고 네. 주로 어떤 거 많이 하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외관 위주의 튜닝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요새는 이제 좀 성능 위주로 좀 많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면 선수죠? 그러면 선수. 예, 딱 말씀 들어보니까 안에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선수예요. 같아요. 자, 가지고 있는 차 어떤 차가 있고 또 튜닝 어떤 거 주로 하셨습니까? 예, 저는 차를 좀 자주 바꾸는 편이어서 네.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BMW의 이제 1M이라는 차량인데요. 그렇군요. 네, 이제 수동 운전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걸 모터쇼에서 보자마자 바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구매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시된 차를? 네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만족스러운 튜닝은 뭐 어디 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 성능 위주로 보시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ECU 튜닝을 해가지고 지금 400마력이 되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달리는 맛이 훨씬 더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ECU 튜닝은 제도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요. 예. 사실 이거를 불법을 저지르려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이다 불법이다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쉽지 않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확인할 부분도 없는데 문제는 사실 배기가스 안전 소음에 대한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소음이라든지 또 배기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박성철님은 대체 네네. 개조하는데 얼마 쓰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한 5, 6천만 원 정도 쓰지 않았을까요? 5, 6천만 원? 예, 이거 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결혼 안 하셨으니까. 다행이십니다. 네, 그거 마이너스 통장은 혼자서 고민할 부분이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결혼하시고 난리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튜닝 마니아로서 앞으로 난 이런 튜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제는 예전에는 뭐 이런 외관적인 튜닝을 좀 많이 했는데 요새는 사실 뭐 그렇게 막 되게 튀거나 저의 튜닝 생각으로는 이제 어딜 가도 좀 과하지 않을 정도를 이제 저는 좀 원하는 바인데 이것저것 해볼 건 다 해봐서 뭐 더 이상 뭘 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문 용어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이거니까. 그렇죠. 공중전까지 해봤다. 예. 자, 그러면 유시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경력자로서 이런 말을 한마디 꼭 해주고 싶다. 그리고 튜닝하면서 이런 것들은 허가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소비자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어떤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런 배기 사운드, 저희는 사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소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노이즈라고 하죠. 노이즈. 네네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를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제일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남에게 피해가 주는 그런 튜닝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뭐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HID나 네. 예, 굉장히 눈이 그래요, 맞아요. 맞은편에서는 너무 부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자제를 해주시고. 이것저것 해본 것 중에 그 제일 네. 만족스러웠던 부분 딱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아, 저는 진짜 10년 전에 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예.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좀 큰 효과가 있었던 게 그 스트라이프 데칼이었어요. 아, 데칼. 네. 한마디로 테이프 붙였네요. 그렇죠. 바깥에다 테이프 붙여놓고 우와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예, 되게 저렴한 가격에 되게 큰 만족스러운 그런 튜닝이 아니었나. 아, 마지막으로 네네. 이것저것 해본 것 중에 돈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이거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휠 타이어가. 휠 타이어. 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아 그렇군요. 함부로 이게 지를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이제 타이어까지 하게 되면은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 그냥 막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예, 가장 좀 고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자동차 튜닝 마니아로서 앞으로 네네. 그 보다 그 건전한 튜닝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네. 또 해당 업종에 또 종사하고 계신다면 많은 노력을 같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권영주의 카조타를 위해서 한번 외쳐주세요. 카 좋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연결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튜닝 마니아 네. 박성철님과의 통화였는데 네. 재밌네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해봐가지고 네. 경험이 상당히 많고 아까 데칼 말씀하셨는데 네. 차 효과에서는 최고거든요. 네. 차에다가 두 줄 이제 스트라이프 이렇게 넣는다든지.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테이프에서 빵 터졌는데 저 우리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네. 나오신 김에 또 이렇게 우리 네. 청취자 질문. 네. 드레스업은 외장과 관련됐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펑커로 범퍼 말씀드렸는데 네. 범퍼가 보조 범퍼가 완전 불법은 아닙니다. 날카롭지 않고요. 네. 범퍼에 살짝 이렇게 붙이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드레스업 중에서 특히 뭐 리어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날카롭게 돼 있어가지고 흉기식으로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네. 리어 스포일러 이런 것들은 도리어 불안하고요. 차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 뭐 돌출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드레스업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대신 충실하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전에 튜닝한 차는 어떻게 허가를 받습니까? 역시 이제 합법과 불법에 대한 거. 아예 이 절차를 밟더라도 불법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거를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예전에 이미 장착된 것들은 뭐 탈부착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띄어내야 되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이 제도적인 거를 허가를 안 받았다면 구조 변경 제도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드레스업 쪽은 되도록이면은 거의 다 합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구조 속에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품을 많이 바꿀 때 네. 소비자들의 의구심이나 우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안전성을 위해서 부품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증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인증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이 물품이 나오게 되면은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에서 믿고 소비자가 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증제도가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알루미늄 휠을요. 굉장히 미려하고 이쁜 건데 예, 예. 그걸 장착하러 가다가 충격으로 깨졌는데요. 예, 예. 깨진 다음에 복제품인 걸 알았습니다. 야, 전문가들도 당하는군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알루미늄 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 이 정품과 복제품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일본만 하더라도 95% 이상이 인증제도를 통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국내에서는 이제 지금 준비 중이고요. 예. 아마 내년부터 한두 개의 물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인증제도가 몇 년 이내에 안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물건 사실 때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테두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제도권 속에 집어넣어서 절차를 밟게 하는 방법. 그렇죠. 대신 원스톱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탈부착을 마음대로 하는 이 튜닝 부품인 경우에는 인증을 통해서 믿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렇죠. 이 양쪽의 축을 얼마큼 정부에서 제대로 만들어주냐가 관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회장 맡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에서 이거 하라고 네. 계속 저희 방송에 모실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튜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스트 드라이빙의 동반자 권영주의 카 좋다.
짧고 강렬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아니, 자동차에도 이런 연구가? 바로 자동차 이색 연구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동차 부품연구원. 이곳의 연구원분들을 모시고 아주 오묘하고 기묘한 자동차의 세계를 낱낱이 재미나게 파헤쳐보는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정찬홍입니다. 정찬홍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박선홍입니다. 네, 우리 박선홍 박사님. 네, 참고로 우리 박선홍 박사님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부품연구원 스마트 자동차 기술연구본부, 자율주행 기술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공학 박사. 우리 정찬환 본부장님은 지난번 한번 뵀죠. 예. 네. 자, 오늘 어떤 신기한 기술 뭡니까? 예, 졸음운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졸음운전이요? 네. 올라올 때 운전하셨어요? 아니, 운전은 안 했습니다. 졸음운전 때문에. 이 졸음운전,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 졸음운전 방지 기술. 자,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일단 퀴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나만의 차를 갖고 싶은 분들, 나만의 차를 꾸미기 위해 튜닝 중에서도 외장을 바꾸는 드레스업에 관심을 갖는데요. 이 튜닝 매니아들이 얘기하는 드레스업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이어와 더불어서 바퀴를 구성하는 구성품인데 드레스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러, 2번 휠, 3번 핸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사업 샵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아시죠? 네. 거기에 따라가 연비도 좀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게. 예. 그렇죠. 예. 무게가 좀 다르죠? 네네. 소재에 따라서. 박선홍 연구원님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뭡니까? 요건 직접적으로 힌트를 드리면 네. 자동차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비소로 많이들 가는데요. 이것 얼라이먼트를 조정하러 갑니다. 그냥 던지셨네요. 네. 그냥 막 던지셨어요, 정답을. 자, 졸음운전을 하면 운전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경험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2, 3초 동안의 졸음운전이 약 30m 도로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 거기서 약간 틀린데요. 틀렸습니까? 2, 3초가 아니고 1초입니다. 1초입니까? 시속 100km 달렸을 때는 1초 달렸을 때는 이제 30m를 가는 거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그걸 이제 음주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음주운전은 아무래도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졸음운전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졸음운전은 말 그대로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선홍 연구원님은 졸음운전 방지 기술 연구 몇 년 하셨습니까? 방지 연구는 수년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졸음운전을 감지하는 기술 있잖아요.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크게 이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4가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눈의 감김 정도라든지 눈의 깜빡임 횟수 그리고 고개 떨금 그런 걸 이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졸음의 전조 증상이네요. 그렇죠. 졸음의 이제 전조보다는 이제 졸음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체 신호를 이제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체 신호. 네, 즉 이제 졸음을 하게 되면 평상시하고 약간 다른 이제 생체 리듬이 나타나는 거를 그걸 생체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수라든지 맥박수를 이제 정상 상태하고 졸음 상태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검출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카메라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좀 일본은 이제 후지츠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을 2013년에 이제 나온 기술인데요.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이 이제 녹색을 흡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카메라로 찍었을 때 RGB 성분 중에 이제 녹색만 이제 추출해서 얼굴의 일정 부분을 혈류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얼굴색이 변합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졸음운전을 판단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주로 운전자가 졸음할 때랑 정상일 때랑 주행 패턴이 많이 달라집니다. 주행 패턴. 네, 이걸 위해서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그리고 장거리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모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행 패턴이 사실 졸다가 바뀔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작대다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짓기가 참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졸음운전을 그럼 감지를 했어요. 운전자한테 어떻게 알려줍니까? 시트에서 진동을 오게 한다든지 잔잔한 음악을 틀게 한다든지 안정된 불빛을 나오게 한다든지 실내야 졸음운전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자, 졸음운전 감지하는 기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상용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이제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게 일본의 부품업체 중에 이제 덴소라는 곳에서 덴소가 유명하죠. 네, 유명합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네. 그 덴소에서는 이제 카메라를 기반으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눈 깜빡임, 뭐 고개 떨금, 동공 크기 등으로 이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지금 2세대 모델이 나왔습니다. 즉 얼굴 특징점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출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덴소가 이미 많은 이제 특허를 보유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용화에는 이제 특허 회피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졸음운전 감지 기술 적용된 차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특허 문제에 관계 때문에 현재 그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특허 회피를 하기 위해서 생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접목하는 기술 플러스 이제 경고를 알려주는 방법에서도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게 뭐 예를 들어서 졸음 상태에 따라서 되도록 운전자한테 놀래키지 않고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갑자기 놀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각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엄마가 애들 깨울 때 야! 일어나! 이렇게 깨우면 갑자기 놀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다 귀에다 대고 네, 맞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얘야. 네. 뭐 이렇게 하는 건 똑같죠. 네. 지금 현실 세계에서 졸음이 오는 걸 좀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졸음이 오면은 창문을 일단 열고 실내 공기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야간에 이런 분들은 거의 졸음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걸로 조금씩 찌르면서 간대요. 너무 졸려가지고.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졸음 방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휴게소에 가서 잡니다. 졸음 쉼터 또는 휴게소 자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럼 이제 졸음 관련 연구를 하는 박선홍 박사님께서 내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몇 년 안에 이런 기술 만들어 국산차에 달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때까지만 좀 참아라.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국내 업체들도 지금 많은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안에는 이제 보급 활성화 될 거고요. 몇 년 안에 이거 나온다? 한 2, 3년 안에 2, 3년 안에. 자, 그러면 지금 2014년이니까 2017년도에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졸음 방지 기술이 적용된 차종을 구입할 수가 있을 것이랍니다. 네. 맞습니까? 네. 두 분이 오늘 나와서 졸음 방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품연구원의 정찬황 본부장님 그리고 박선홍 박사님 나와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가조타 퀴즈 정답 뭐 다 아시죠? 2번 휠입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11월 1일 토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오후 4시 반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7시 20분부터 8시에 방송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국내 최초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준비되어 있고요. 자동차 구매 고민하시는 분, 신차 소식 궁금한 분들 이 코너 놓치면 후회합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그동안 카조타의 인기 코너 카스타 평전, 브랜드 스토리, 정비의 씬이 확대 개편되는데 자동차 광고 속 이야기, 추천 드라이빙 코스, 자동차 이색인물 같은 새로운 코너도 마련됩니다. 11월 1일 개봉박두 확
달라지는 권영주의 카조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뭐 들어보시든지. 뭐 우리가 사실 뭐 방송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아침엔 방송이 뭐냐, 잠이나 자겠다 하시려는 분들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가지마.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여러분 제발 가지 마세요. 아주 보고 싶어요. 저 외로운 남자입니다. 토요일에 꼭 만나주실 거죠? 권영주의 카조타 이제 파킹. 장난쳐